네,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농식품 R&D 과제 관리이고요. 그 사업 관리 쪽에 융복합 사업실의 박종락 책임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령하고 규정 관련된 부분, 협약 변경 사용 및 절차, 그다음에 연구비 2월 신청, 평가 기준,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농기평 융복합 사업실의 박종락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요. 아마 사전 질의 주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공동 Q&A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질의를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제 관리 설명에는요, 총 이제 6개 항목으로 지금 파트를 나눠 놨는데요. 규정, 협약 변경, 연구비,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협약 체결 설명할 때도 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안내는 드려요. 근데 대부분 그때는 협약 중심이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잘 이제 듣고는 가시더라도 이게 내가 수행하는 과제에 어떻게 적용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제관리 설명회 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협약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제가 수행 중이시기 때문에 과제 수행 중일 때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우리한테 어떤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업관리본부는요, 지금 앞서서 이제 사업 기반실 정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융복합실이랑 농생명 사업실이 있고 또 오늘 스마트팜 다부주 패키지 연구개발 사업 수행하시는 분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일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일은 똑같고 각 사업별로 담당자분들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간사라고 하는 분들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범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 안 지키시게 되면 불이익이 조금 당하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만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유념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 R&D 법령 및 규정뿐만 아니라 혁신법이 21년도에 시행되고 나서 과학기술 관련 법령들은 거의 다 혁신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보면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농림과학기술 육성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부처와 상관없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공통된 사항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농기평만의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랑 관리기준이라는 걸 둠으로 인해서 혁신법 또는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항목에 따라서는 혁신법 시행령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규정 또는 관리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은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매뉴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노트 지침 등이 별도의 하위 행정 규칙들로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여기서 산학협력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출연연이라든지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규정들은 상위 규정에 위배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저희한테 질의를 주실 때 회사 규정과 혁신법 규정 사이에서 어떤 해석의 여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좀 들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대부분의 출연연들이나 산학협력단은 규정 개정되면 같이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연구개발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협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껏 이제 협약을 올해 신규 과제를 맺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속 과제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거의 협약 체결까지만 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규 과제인 경우에는 전체 협약 과정에서는 공고가 있을 거고 공고에 따라서 선정 평가를 하고 선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 관리, 단계 평가 그리고 단계마다 정산이 되고 최종 평가, 추적 조사 이 모든 과정들이 협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종 평가가 끝나고 성과 활용이나 추적 조사 이쪽 부분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발생을 해요. 담당자가 바뀌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성과 활용이나 추적 조사도 협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라는 거는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평가를 통해 가지고요. 이 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추후에 농림축산식품 저희 농기평 사업에 참여하실 때 불이익을 주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잘 안 지켜지면 안 지켜질수록 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과제를 수행하시고 과제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저희 사업 담당자들은 그 과제들의 성과를 가지고 사업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어디서 특허를 내고 논문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과제에서 창출되는 성과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사업 종료가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종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거든요. 협약 변경입니다. 협약 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조금 뒤에 항목별로 세세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승인이랑 통보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통보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승인은요.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고 싶어도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걸 연구자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는 한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퇴사를 한다거나 뭐 연구 책임자가 이직을 한다거나 뭐 회사가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뉴스에 나와서 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연구 책임자가 퇴사하시는 경우는 그 기관만 아세요. 그 기관만 아시는데 저희한테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규정이 위배되고 규정이 위배되는 과정들에서 내가 모르고 했었던 행정 조치들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협약 변경의 사항인데 연구개발 기관의 변경, 책임자의 변경, 목표 내용의 변경, 연구개발비의 변경,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변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거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혁신법이랑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게 되면 다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얘랑 싸워서 난 얘랑 못 하겠어요라고 못 바꿔드려요. 뭐 퇴직을 하셔가지고 뭐 바꾸신다라든지 예를 들면 연구개발기관의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진도 관리를 못한 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가장 최근에가 이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장 최근에가 이제 코로나가 제일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이동 제한이 됐다라든지 뭐가 안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저희한테서 가장 빈번하고 저희가 타당하게 잘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게 가축 질병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가축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왕왕 뉴스에서 들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들의 시험 연구를 못하게 됐다든지 나의 진도 관리가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개발 기간의 변경이에요. 개발 목표 내용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자분들께서 제시한 목표랑 내용이랑 연구자가 다 하셨고 평가를 받으셨고 수정 보완하는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전문가끼리의 약속인데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관점에서 봐요. 꼭 그런 연구 과제를 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냐? 연구하시는 분들은 과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반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꼭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건 없는데 그 이유는 타당해야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셔야 되세요. 그게 어떤 형태든 주관 연구기관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 있어요. 저기 이제 공동기관은 주관은 서류를 다 보냈어요.
공동원 서류를 다 보냈는데 주관은 그 서류를 아직 안 보내고 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공동연구기관의 어떤 책임자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요즘은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대학교의 A 교수님이 B 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어떤 과제는 되게 빨리 협약 변경이 돼요. 저희가 알고 그럼 제가 이제 이 선생님 이쪽으로 가셨으니까 저는 이 선생님 저 과제도 변경이 되겠네. 근데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연구기관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당 시에 저희 쪽에 알려주셔야 되고 기준은 사유 발생일 15일 이내예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고 승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이리스 시스템을 되게 다른 부처에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 시스템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저희 농기평의 경우에는 아이리스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될 첨부 서류가 2개예요. 첫 번째는 신청한 거, 두 번째는 승인받은 거. 그래야지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시거나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그때 그게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문 안 보내시고 시스템에 등록만 하고 하세요라 이제 왜 안 해주냐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경우는 시스템 안 하시고 담당자한테 먼저 공문 보내시는 게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경미함 협약의 변경은 혁신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협약의 변경은 시스템 상에서 처리하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정산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우리 회계법인에서도 그 여부만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경미한 협약 변경을 누락함으로 인해서 연구팀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연구비 2월입니다. 연구비 2월은 지금은 단계와 연차를 더 이상 설명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안 드려도 되더라고요. 평가를 받는 해가 단계, 보고서를 내는 해가 연차인데 연차 과제들은 별도의 2월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과제들은 별도 2월 대상이 아닌데 단계는 2월을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 반납입니다. 협약 변경과 똑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다 반납입니다. 근데 이제 단계 종료 15일이니까 회계 기간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12월 31일인데 저기 15일이면 나 아직까지 31일까지 돈 써야 되는데 신청하면 돈 못 쓰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2월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에 보면 신청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월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남아 있는 거 전체 다 신청하셔도 돼요. 신청하시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거보다 적게 승인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꼭 해주시고요. 지금 그 기한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뒤쪽에 뭐 평가도 있을 거고 있는데 2월 뭐 보고서 납 이거는 아이리스 시스템의 기한으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시스템이었다면 그냥 좀 해서 좀 열어주세요 이게 돼요. 근데 아이리스는 그냥 없어요.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 열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을 못 지켜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연구비 2월 대상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랑 기업 부담금의 하나인데 현물은 2월할 수 없습니다. 현물은 2월할 수 없고 현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물 했는데 인건비 계상률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그만큼 부담을 덜 하셨다라든지 원래 인건비 부담하시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퇴사하는데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건 꼭 좀 챙기셔야 되고요. 직접비 내에서 인정이 되고 각 세부 과제별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부는 주관 공동을 의미하고요. 그 간접비 관련해서 그래서 한 번씩 그 문의들을 주세요. 간접비 관련해서 문의들 주시는데 협약의 변경에서 아까 앞섰던 중요한 협약의 변경에서 간접비 증액은 승인 사항입니다.
근데 감액은 승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학교나 출연료는 아무 상관없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다라면 간접비 계산 기준 안에서 계산하시고 2월 하기 전에 직접비로 감액을 하신 다음에 2월 하시는 절차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세요. 나머지 뭐 2월 원칙, 비목별 2월 기준 이런 부분들은 그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 연구개발비 이자는 직접비로 2월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뒤쪽에 이제 우리 회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바뀌어가지고 이자에 대한 거를 사용을 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승인을 받으신 거를 2월 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 드리면 아시면 되세요. 2월 사용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간접비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대상이 아니에요. 2월 대상이 아닌데 출연료나 대학은 간접비를 오버헤드 개념으로 일정 비율을 그냥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면 끝나버리는데 그 기업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증빙 처리하셔야 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비 넘기셔서 이월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 드립니다. 평가입니다. 그 이제 연차 보고서는 연차 종료일, 단계 보고서는 단계 종료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기에서 나오는 초안 제출일은 말 그대로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연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연차 종료 15일 전에 주셔야지 저희가 기본적인 걸 받으려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연차 보고서에 성과 항목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허 한 건, 뭐 논문 2건 이런 식으로. 근데 보고서 서식 자체가 표를 채우고 나면 아래에 세부 내용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만 채우고 내역을 채우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비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달라지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랑 표지에 실제로 페이퍼에 입력되어 있는 게 다른 경우, 아니면 간혹 가다가 시스템은 숫자를 맞춰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서 가는데 시스템과 페이퍼의 숫자가 전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사전에 확인을 하고 저희 사업 담당자가 담당하는 과제의 개수라든지 과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언제까지 내셔야 됩니다라는 일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좀 지켜주셔야 되고, 단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45일 전까지 초안 제출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45일 전까지 초안 제출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고서 없이 평가 돌려버립니다. 저희는. 예. 왜냐하면 한 과제를 평가를 하는 거면 제가 기다려 드리죠. 근데 사업의 여러 과제를 평가를 하는데 한 과제 때문에 다른 과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가 늦게 끝나게 되면 늦게 끝날수록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도 힘들고 연구자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협약 시즌, 뭐 평가 시즌 이럴 때는 저희 나름 저희의 표현으로 성수기예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과제가 한 개인데 저는 사업이 3개거든요. 과제는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1대 다를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1대 다를 상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 책임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시지,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결국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의 구분은 저희가 이제 1년, 1년, 뭐 2년,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농기평 사업은 전부 다 4월 협약이기 때문에 9개월일 거예요. 9개월 관점에서는 1단계는 1년 9개월, 2단계는 뭐 1년 9개월 뒤에 남은 기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최종 보고서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까지 아이리스에 발간 번호가 등록된 최종 보고서를 파일로 업로드하시지 않으면 또 시스템이 닫혀버려요. 관련 양식들은 저희 평가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네, 연차 보고서 공문이랑 이런 부분들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연차 보고서 최종적인 부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가 다르다거나 내용이 잘못돼 있다라거나 간혹 가다가 연구 책임자가 바뀌신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연구 책임자가 바뀐 거라는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 연구 책임자를 그대로 써서 업로드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최종 컨펌 받았는 거에 대해서 말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요. 단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끝나는 해에 실시되는 평가예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연구자의 자율성은 강화가 되고 자율성 많이 주는 만큼 책임도 엄청 무거워졌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과제로 조치를 받게 되는데 극히 불량인 과제에는 이제 뭐 연구 과제가 중단돼요. 근데 연구 과제가 중단되면 뭐 이제는 시간이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혁신법 시행하기 전까지 공동관리 규정이라는 규정하에서 연구가 진행될 땐 각 부처별로 뭐 성실 중단이냐, 불성실 중단이냐, 뭐 성실 실패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연구자의 연구비 환수라든지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룸이 열려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해드린 연구비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가금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꼭 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라 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45일 전까지 초안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단 구성하고 평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서면 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평가가 다 종료가 되거나 하면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그 평가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단계 평가를 받는 과제들은 그 전년도 연차 보고서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그 경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보고서 내부에 있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못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보 입력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12월 31일인데 이번에 협약 맺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리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뭔가를 입력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입력한 거를 검토하는 입장인데 저희도 검토할 때 보면 하나씩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입력하실 때도 똑같은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협약을 기존에 입력한 거랑 달라진 거에 대한 변경도 막 입력을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산 작업하시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조금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종 평가입니다. 최종 평가 연구개발 기간이 끝날 때 실시하는 평가인데 최종 평가 되게 재밌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 평가가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하는 자리라 해야 되는데 저희 선정 평가할 때 되면 왜 우리는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공동기관이 너무 많아서 왜 5명밖에 못 들어가냐 7명 들어가게 해달라 막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2분 더 있다고 해서 이 과제가 선정되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칼같이 자르는데 최종 되면 대부분 혼자 오시는 데가 한 번씩 있어요. 그 많은 공동기관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고 그리고 선정평가 때는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뭐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만한 거 들고 들어가려고 하세요. 놓을 데도 없는데 근데 최종평가 때는 다 빈손으로 오세요. 뭐 저희가 아마 올해 최종평가 때부터는 뭐 그게 안 되면 동영상을 제출해라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평가인데 연구자 분들은 저희만큼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가 등급이랑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평가 우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선정 시 저희 쪽 과제, 그러니까 농기평 과제 지원할 때 5점의 가점이 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절차 다 똑같고요. 마지막에 이건 최종 보고서를 배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간 번호가 기재된 최종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속 조치도 기한 안에 완료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 평가인데요. 특별 평가로는 안 만나면 좋은 거라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 평가로 저희랑 만나시게 되면 조금 힘드실 거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연구과제 관리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별 평가를 하게 되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연구 책임자한테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 평가는 무엇을 하기 위한 평가인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식품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형 R&D예요. 경쟁형 R&D라 가지고 올해 안에 다시 이제 올해 내년에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형 R&D 아시는 것처럼 많이 뽑아놓고 그걸 줄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식품 R&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안내드렸던 일정이랑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랑
내가 식품 R&D 경쟁행을 수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 간사가 이때쯤 이런 연락들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업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사업화의 기획연구 진행 절차가 있거든요. 요게 또 있을 거고 또 간혹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저희 반려동물 사업 올해 기획 지원하는 것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갈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인데요. 그 기타는 좀 중요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사사표기, 요즘 솔직히 사사표기로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 최종 평가했는데 사사표기가 이슈가 돼서 성과를 인정 못 받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안 하시면 성과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성과 인정 못 받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성과 관리에 대한 입력 방법은 이렇게 따라서 쭉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유념하실 점은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데 차년도 2월 전까지 아이리스 등록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이후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성과가 나왔는데 올해 2월까지 성과 등록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에서 해당 성과는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아무리 좋은 성과라고 나중에 빛을 좀 보고 싶어도 이게 2년도 이 해당 연차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연구 책임자분들이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는 부분은 성과는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입력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첫 번째는 안 까먹어서 좋고 두 번째는 이거 할 때 되면 또 다 바쁜 시기더라고요. 다 바쁜 시기다라는 게 뭐냐면 연초 연말 다 바쁘거든요. 그러면 한 12월쯤 돼서 저희도 이제 성과 등록 입력 안내를 막 보내요. 저희 이제 조사 분석하는 저 부서에서 보내는데 이제 대응도 빨리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관 중심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관이 또 공동한테 얘기를 하고 그럼 공동은 또 뭐 모르겠는 거 있어 물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성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입력을 하시는 게 연구과제 관리하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술료는 지금 이제 혁신법 시행이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농기평도 전부 다 경상기술료 대상 과제들만 남아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매출이 발생을 하면 기술료를 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경상기술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은 성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예전 기술료는 뭐 연구과제 안에서만 가야 되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는 없고 다만 기업이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기술료를 정부 납부 기술료가 발생한다. 근데 기술 이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술료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선정 평가 때 기술료를 많이 내면 가점을 드려요. 가점을 드리는데 그때 되면 갑자기 저희가 모르는 기술 이전들이 툭툭툭툭 계속 튀어나와요. 네, 물론 다 인정이 안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차년도 뭐 이런데 저는 그때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것보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사업 보고서 쓸 때 이미 그 성과를 못 썼는데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다 된 거면 왜 이분은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실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25년 연구 성과 수익, 25년도 이제 매출액, 26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 쪽에 규정상 보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시납에 대한 추가 감면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은 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검증, 기술 기여도, 기술 납부 절차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상황이 되면 저희한테 문의 주셔요. 네.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그냥 저희가 그때 제일 잘 알려드리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거는 기술 이전에 대한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 쪽 담당자들이 충분히 해당될 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연구노트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연구노트 아이리스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작성하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노트 관련해서는 나중에 과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연구자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꼭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년 의무 채용은 여기 대상 기업의 첫 번째 있는 거 있습니다. 5억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이 과제가 수행을 할 때 내가 4억 9천, 옆에가 4억 9천, 그래서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 의무 채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가져가는 총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의무 채용 인원은 1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뭐 채용 조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개발 과제 기간 동안에 인건비 계상률 100% 무조건 하셔야 돼요. 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업에서 50% 주고 저 사업에서 50% 줘버리게 되면 실제로 채용된 청년 의무 채용 인원은 1명인데 실적으로는 2명 잡히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의를 과제 관련해서 요약을 좀 받았어요. 받은 거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공통적으로 안대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내용이라서 원래대로라면 사전 질의 접수받았던 내용은 공통 때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질의하신 분이 저 찾아오시면 제가 조금 더 요 질문 자체로 맞는 내용 이해 못 되는 것들을 이해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